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합창 지휘자를 위한 지휘법 완성이라는 교재를 가지고 어, 강의를 하게 된 저자 박재무입니다. 제가 이 책을 쓴 지가 벌써 한 18년 전에 완성이 돼서 출간이 되는데요. 그 전에 한 10년 전부터 연구해서 정말 어렵게 10년 동안 연구해서 나왔는데, 그게 또 벌써 18년 정도가 됐다는 게 사실 믿기지 않아요. 그간 뭐 저 카톨릭 대학이나 뭐 명지대학교에서 제 책을 가지고 지휘법 교재로 사용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또 많은 분들이 책을 구매해 주셔서 약 한 4천 권 정도가 나갔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동영상 강의를 첨부해서 또 판매를 했었는데, 그 동영상 강의가 오래돼서 이제 실행이 잘 안 되고 판매가 중단된 걸로 알고 있고요. 또 홈페이지에 올려놨는데 동영상을 또 화질도 너무 떨어지고 해서 다시 홈페이지 리뉴얼을 하면서 이제는 이 책에 대한 동영상 강의를 무료로 여러분께 제공하려고 이렇게 지휘법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휘법 강의는 일단 책을 위주로 책을 넘기면서 강의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실습이 필요한 게 있으면 제가 동영상을 첨부해서 강의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넘기면 이렇게 페이지에 제목이 나오고요. 잠깐 그 책의 그 표지를 한번 소개할까요? 책은 이런 식으로 초록색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지휘하는 게 제가 젊었을 때 지휘하는 모습이고요. 물론 지금도 젊습니다. 죄송합니다.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목차를 볼게요. 목차에 추천서 머릿말들이 있고요. 추천서를 한번 볼까요? 이 제목은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무엇을 공부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어디까지 공부를 할까요? 오늘은 일단 기초니까 뭐 1장하고 2장도 별로 할 게 없고 3장도 별로 할 게 없죠. 그죠? 보면 되는 건데 3장은 할 게 없는 게 아니라 할 게 너무 많아서 제가 이 동영상으로 강의가 힘들고요. 이건 발성을 따로 배우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잠깐 소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1장부터 3장까지 지휘봉의 기원과 손의 자세부터 발성까지를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쭉 가볼까요? 진도를 나가기 전에 머릿말 추천서가 있네요. 우리 추천서는 우리 한국 남성 합창의 정말 대가이시죠? 유병무 선생님께서 저에게 추천서를 써주셨는데 제가 이 책을 쓸 때 이 합창단의 단원이었어요. 그래서 선생님께 부탁을 했더니 기꺼이 추천서를 써주셨고, 자기도 못한 일을 했다고 칭찬을 많이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올해 5월인가요? 6월 달에 형님 80세를 넘기셔서 하늘나라로 가시게 되었어요. 제가 만난 지휘자 중에서 실력도 좋으시고 인격도 좋으신 분을 이렇게 만나기 어려웠는데 유병무 선생님을 만나게 되어서 참 행복하게 선생님께 지휘법도 좀 배우고 음악도 좀 배운 기억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 마음을, 물론 이 땅에 계시진 않지만 전하고 싶네요. 일단 넘어갈게요. 자, 머릿말은 여러분께서 좀 보시면 되겠고, 근데 이 줄침 부분은 제가 여러분께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 책을 지금 이렇게 지휘도형을 보면 이렇게 이 지휘도형들을 이런 모양들로 표현해 놨거든요. 근데 직각 모양이죠. 이 직각 모양으로 표현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직각으로 지휘하라는 게 아니라 간결한 지휘의 타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간결한 지휘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림을 표현했다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이 선의 굵기는 이 책을 쓸 때 선으로만 그리면 정말 못 알아볼 것 같아서 제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선의 굵기까지 만들어서 이 선에 굵으면 손의 속도가 빨라진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을 그림으로 최대한 표현했어요. 아무도 모를 겁니다. 제가 얼마나 힘을 기울여서 전달하려고 했는지를
아무튼 이제 수업 진행하면서 여러분께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추천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봉의 기원과 손의 역할 또한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이 스토리니까 그래도 알아두시는 게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넘어갑니다. 자, 지휘봉 사용의 논의. 이것은 제가 지휘할 때만 해도 합창지휘는 지휘봉으로 하지 마라 막 이렇게 가르치는 분도 있었고, 지휘봉을 가지고 지휘하면 뭐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 지휘봉 사용의 논의에 대해서 제 의견을 첨부하고 싶지는 않고요. 사쪽으로 내려가서 지휘봉의 목적을 가지고 대신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논쟁 그렇게 전 좋아하지 않거든요. 자, 그러나 본질을 설명하면 논쟁이 사실 하지 않아도 될 것인데 한번 볼게요. 지휘봉 사용의 목적은 지휘자의 음악적 표현을 누구한테? 연주자와 관중에게 보다 잘 전달하는 데 있대요. 목적이 뭐라고요? 연주자와 관중에게 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목적에 맞게 손으로 지휘해도 충분히 전달이 되면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 또 지휘봉으로 더 자세히 전달하고 싶으면 지휘봉을 사용해도 됩니다 라고 제가 그 지휘봉 사용의 논쟁에 있어서 이렇게 결말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생각해서 지휘봉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휘봉의 색깔. 색깔은 왜 구분이 되어 있냐면 우리 지휘봉 사용의 목적이 뭐였죠? 연주자와 관중에게 잘 전달하려고 하는 목적인데 지휘봉이 잘 보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무대가 나무색으로 되어 있다면 가능하면 흰색으로 선택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뭐 그런 거. 그래서 전달을 잘 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지휘봉을 선택하면 좋겠고요. 이 야광색이 있는데, 야광색은 오페라처럼 무대가 이렇게 앞에 있고 밑에 아래 어둡게 해서 여긴 조명이 있고 어두운 상태에서 지휘할 때 연주자들이 지휘자를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야광 지휘봉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괜찮죠? 이렇게 지휘봉 사용할 때는 목적에 잘 맞게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지휘봉의 무게는 뭐 여러분이 드는 거니까 여러분이 편하게 선택하셔도 되지만, 그래도 지휘봉을 잡았을 때 손이다 라는 느낌을 주는 정도의 무게가 좋습니다 라고 제가 추천을 해놨습니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휘봉의 길이. 그쵸? 지휘봉의 길이 역시 보다 많은 연주자를 지휘할 때는 지휘봉이 좀 길어야 되겠죠? 근데 좀 이렇게 크지 않은 데는 작은 지휘봉을 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너무 작을 때는 손으로만 해도 되겠죠? 이런 여러가지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이 지휘봉의 길이를 선택하면 되겠어요. 괜찮죠? 넘어가 볼게요. 지휘봉의 종류는 나라마다 만드는 게 다르고, 그죠? 여러가지 재질을 만드니까요, 여러분이 때에 맞게 목적에 맞게 잘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휘봉 사용의 장단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자, 장점은 지휘봉은 정밀한 표현이 가능하대요. 그리고 빠른 곡일 때, 세밀한 지휘를 할 때 효과적이래요. 괜찮죠? 여기까지 기억하세요. 자, 둘째, 지휘봉은 손의 연장이기 때문에 지휘 도형에 확대 효과를 줍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사람을 지휘할 때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괜찮죠? 아무튼 지휘봉 사용은 목적에 맞게 사용하면 된다, 뭐 그런 의도예요. 그죠? 장점을 알고 있어야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겠죠? 단점은 뭐 입문자한테 얘기하는 건 여기 입문자예요. 그죠? 지휘봉을 움직여서 운동하면 손의 운동이 점점 나빠질 수 있대요. 그러니까 초보자들은 입문할 때는 손의 운동을 많이 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후에 지휘봉을 잡고 연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뭐 지휘를 잘 하시고 오래되신 분들은 굳이 이런 거 구애받을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감정 표현을 할 때, 감정 표현을 할 때 좀 따뜻하고 부드럽게 하고 싶을 때 손이 날까요? 막대기를 들고 가는 게 나을까요? 지휘봉을 들고 가는 게 나을까요? 뭐 이런 거죠. 거기서 느낌적으로 더 부드러운 걸 표현하고 싶을 때 손으로 표현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관점에서 감정 표현의 다양성은 손의 표현이 지휘할 때보다 떨어집니다 라고 알겠죠, 그죠? 아니죠, 지금 손으로 지휘할 때보다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손이 더 좋다는 거죠, 감정 표현은. 아무튼 그래도 지휘봉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 또 지휘봉 표현해도 되죠. 뭐 이거는 크게 1 더하기 2처럼 이렇게 하면 곧 법이고 아니면 틀립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됐어요. 그 다음에 지휘봉 잡는 방법. 자, 볼게요. 자, 지휘봉이 지금 그림자가 이렇게 생겼죠, 그죠?
이쪽은 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운데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손바닥에다 이렇게. 그죠? 그 상태에서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잡죠. 그리고 요 세 손가락은 꽉 잡지 않고 살짝 그냥 감싸줍니다. 계란 잡듯이 깨지지 않게. 그리고 돌리면 요 상태 모양이 되겠습니다. 괜찮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힘 있는 곡 지휘할 때는 그 공간에 있던 부분을 꽉 쥐어주게 되면 이렇게 손에 힘이 느껴지죠. 사실은 지휘는 지휘로만 하는 게 아니라 약간 표정도 있어야 되고요, 호흡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몸을, 지휘자의 전체를 보면서 단원들이 힘 있는 곡을 지휘하는지 부드러운 곡을 지휘하는지 손의 모양의 힘도 봐도 단원들이 알 수 있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힘 있는 곡 지휘할 때는 힘을 주고 지휘한다, 뭐 그런 말이겠죠. 자, 지휘봉 잡는 순서는 아까 설명했는데 여기 또 1, 2, 3, 4번으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괜찮죠? 자, 오른손의 역할과 왼손의 역할 볼게요. 오른손은 주로 템포의 일정성을 유지해야 되겠죠, 그죠? 왼손의 역할, 템포보다는 다이나믹의 역할이 더 큽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요, 오른손의 주된 역할은 템포의 일정함, 왼손의 주된 역할은 다이나믹 편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괜찮죠? 반드시 이런 건 아니에요. 지휘자 마음이에요. 알겠죠? 그래도 이런 역할로 오른손이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왼손도 물론 다이나믹 표현을 하지만 오른손도 왼손이 그 역할이 더 크다라는 느낌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괜찮죠? 넘어갑니다. 자, 점점 크게 표현할 때, 그죠? 손바닥을 위로 향하고 밖으로, 몸 밖으로 손을 이렇게 점점 뻗어나가는 게 점점 크게 음악을 지휘한다는 느낌이 오죠. 두 번째, 손바닥을 바닥을 향해서 정지를 시키는 느낌으로 몸 안쪽으로 들어오면 소리가 좀 작아진다는 게 느껴지죠. 이 왜 그럴까요? 왜? 우리 생활의 이치에서는 피아노도 도레미파솔라시도 우측으로 진행하죠. 그리고 좌측으로 진행하면 음이 내려가죠. 그래서 왼쪽은 마이너스, 오른쪽은 플러스의 개념을 우리 생활 속의 모든 이치들이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면 플러스, 땅으로 내려오면 마이너스라는 이치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면서 위로 살짝, 들어오면서 아래로 하면 자동으로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크리센도와 데크리센도를 느낄 수 있다는 이치에서 이렇게 지휘법도 같이 움직인다는 거죠. 나중에 동영상 첨부해서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합창단의 배치는 이건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면 그 아마추어일 때는 이 각 파트의 밸런스가 맞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배치가 맞습니다라고 일정하게 늘 얘기하면 그럼 모순이 될 수 있어요. 그쵸? 인원의 비율도 따져야 되는데 여러분이 합창단이 잘 전달되게, 그러나 그 외향과 내향이 있죠, 그죠? 외성부와 내성부가 있다는 거예요. 엘토와 베이스, 소프라노하고 테너하고 이렇게 그 성부끼리 잘 붙여주면 되겠다는 거.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여러분이 또 여기 항상 따라가지 말고 여러분의 그 합창단의 밸런스에 맞게 하면 되겠어요. 소프라노가 한 100에서 한 40%를 차지한다면 얘는 한 30%를 차지하겠고요. 나머지, 그죠? 베이스가 한 몇 프로를 차지할까요? 한 20% 차지한다면 한 15% 정도 차지할까요? 인원수의 밸런스예요. 소리가 다 일정하게 날 때 그렇게 얘기하겠죠. 아니면 얘가 베이스가 한 10% 주고 소프라노 너무 많이 줬나요? 자, 아무튼 소프라노를 30% 주고 얘를 20% 줄게요. 50%에서 베이스도 한 20% 되겠죠. 그 다음에 엘토가 한 10% 할까봐요. 이렇게 여러분이 소리의 밸런스, 소프라노가 일단 전달하는 거죠. 멜로디가 잘 전달돼야 되고 또 화음은 잘 받쳐줘야 돼요. 하지만 베이스가 든든해야 되니까 베이스의 밸런스를 잘 맞춰주면 되겠죠, 그죠? 근데 그 인원수에 관계없이 아마추어든 소리가 일정하게 나지 않기 때문에 그 소리에 맞게 여러분이
잘 배치해주고 조절해주면 되겠어요. 자, 배치는 그냥 여러분이 하는 걸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배치가 끝나면 이제 발성이 나올 텐데요. 발성도 사실은 이렇게 동영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발성 전문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파트에서 해야 되지, 이 지휘에서 설명하기엔 조금 시간이 부족한 듯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 보시고요. 그냥 성가대 지휘자가 생각해야 되는 경우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자, 발성을 낼 때 이렇게 발성의 위치를 제가 그려놨는데, 소리를 내서 어디에 나가는 포인트가 여기 이렇게 되게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 베이스는 요 안쪽에 요 정도에서 사용돼서 소리가 배출될 거고, 그죠? 소프라노, 테너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요 두 성까지를 사용해서 낼 거라는 거죠. 자, 엘토 파트도 요 두 성 아래쪽을 사용해서 소리를 낼 거예요. 테너, 소프라노는 이 정도가 될 거고요. 여기서 범위가. 그렇다면 이 밸런스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 어떻게 맞추면서 소리를 하나로 만들까라는 거죠. 찬트 같은 경우에는 파트에 관계없이 하나를 생각해서 요쯤에다 맞춰서 모든 발성을 여기로 통일시키려고 노력하는 거고요. 그죠? 뭐 이렇게 노래에 따라서 하나로 통일할 건지, 각 파트의 소리를 잘 브랜딩을 어떻게 시킬 건지라는 관점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발성은 여러분이 소프라노면 소프라노, 엘토면 엘토, 베이스는 베이스, 한 가지 발성이라도 이들 정확하게 낼 수 있는 수업을 받아서 발성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를 낼 수 있을 때 다른 길도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괜찮죠? 그래서 발성은 여러분이 직접 나가서 배우시라라는 걸 추천해 드리고, 지휘자는 모든 발성이 어디서 나오는지, 어떻게 나오는지를 가지고 내가 필요한 곳에 소리를 모아서 합창 연주를 나타낼 수 있으면 되겠어요. 괜찮죠? 자, 여기 그림에 나온 것들은 뭐냐면, 이 저음 파트들은 이 처음 사운드 포인트를 이 뒤쪽에서 두고, 그죠? 앞쪽에서 두고, 하지만 위치는 같은 데 두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나오는 거죠. 괜찮아요? 하여튼 이 기준 포인트가 성대 쪽 아래에 있더라, 성대 쪽에 비슷한 곳에 있더라, 그죠? 이게 저음 파트의 영역의 첫 번째 사운드 포인트고요. 중역대 발성의 길은 어디 있어요? 뒤쪽에, 그죠? 중간 위쪽에 있어요. 중간 위쪽에 있어서 거기서부터 두 성까지 치고 나오더라. 하이 소프라노 같은 경우에, 버스 테너 같은 경우에 더 위에 포인트를 두고 그쪽부터 노래가 시작되더라. 뭐 이런 거예요. 괜찮죠? 자, 발성이 다 끝났네요. 부드럽게 나올 땐 그 포인트를 주지 않고 이렇게 찬트처럼 낼 때 이 C의 형태로 나오는 거죠. 그죠? 자, 이래서 이런 제 의견을 제가 발성까지 강의를 이 풀기 뭐 이런 거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괜찮죠? 이건 발성 전문가들이 더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직접 배우심이 좋을 듯 합니다. 괜찮죠? 그럼 오늘 강의는 이 3가 발성까지 강의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좀 빠르게 진행된 것 같은데, 다음 강의부터는 이제 지휘법의 기초적인 거기 때문에 설명이 좀 더 길어지고 자세히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너무 반가웠고요. 다음 시간에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